조선 궁중기사. 목숨까지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종첩의 삶. 허균의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이 유명한 구절은 서울의 처지를 가장 절실하게 표현했습니다. 정실 부인의 아이로 태어나면 누구나 가능했던 호영우부지만 얼자로 태어난 홍길동에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홍길동의 어머니는 여종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대감마님으로 불러야 하는 처지였는데, 이런 조선의 현실을 한탄한 홍길동은 뜻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나라 율도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신세가 첩의 몸에서 태어난 서울의 숙명이었지만 그 어미인 첩의 삶은 서울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한 사내의 부인이 되긴 했지만 부인의 지위를 누릴 수 없었고, 그 중에서도 종첩의 처지는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지아비는 목숨을 쥔 상전이었고, 본처는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저승사자였으며, 본처의 자식들은 호시탐탐 내쫓을 기회만 노리는 승냥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본처가 남편이 취한 여종을 질투하여 죽인 경우도 있었는데 첩으로 인정하기 싫어 아예 살인을 자행한 것입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25일 갑술 4번째 기사 1397년명 홍무 30년 전 교서감 왕미가 여종과 간통했는데 이를 질투하여 여종을 죽인 아내를 데리고 도망하다. 전 교서감 왕미가 그 종을 간통하니 아내가 질투하여 죽여서 기렵해다 버렸다. 형조에서 죄주기를 청하니 미가 아내를 데리고 도망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직첩을 거두게 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여종을 죽인 본부인에게는 아무 벌을 내리지 않고 그 남편의 직첩만 빼앗았다는 점으로 여종의 목숨을 빼앗은 행위를 살인으로 여기지 않은 것인데, 세종 9년의 사건은 더욱 기가 찼습니다.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4일 김묘 2번째 기사 1427년명 선덕 2년 지편전 은규 권체를 의금부에 내려 공문하게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지편전 은규 권체는 일찍이 그 여종 덕금을 첩으로 삼았는데 여종이 병든 조모를 문안하고자 하여 휴가를 청하여 얻지 못하였는데도 몰래 가슴으로 권체의 아내 정씨가 권체에게 호소하기를 덕금이 다른 남자와 간통하고자 하여 도망해 갔습니다 하니, 권체가 여종의 머리털을 자르고 매질하고는 왼쪽 발에 고랑을 채워서 방 속에 가두어 두고 정씨가 칼을 갈아서 그 머리를 베려고 견주니 여종 녹비란 자가 말하기를 만약 이를 못 뺀다면 여러 사람이 반드시 함께 알게 될 것이니 고통을 주어 저절로 죽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므로 정씨가 그 말대로 음식을 줄이고 핍박하여 스스로 오줌과 똥을 먹게 했더니 오줌과 똥에 구더기가 생기게 되므로 덕금이 먹지 않으려 하자 이에 침으로 항문을 찔러 덕금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구더기까지 억지로 삼키는 등 수개월 동안 침학하였으니 그의 잔인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원컨대 권체의 직첩을 회수하고 그 아내와 함께 모두 잡아와서 국문하여 징계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윤허했는데, 판부사 변계량 제학유례 총재신장의 계에 의하여 드디어 고쳐 명령하여 직첩은 회수하지 말게 하고 의금부에 내리어 국문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종첩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할머니의 병문안조차 막은 것도 모자라 본부인은 누명을 씌우고 남편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첩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매질한 후 족쇄를 채워 가둬 놓았으니 그야말로 짐승을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본부인은 아예 종첩을 죽이려다 더한 고통을 주기 위해 음식은 고사하고 오물을 먹이며 수개월 동안 잔혹하게 괴롭히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첩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눈에 선합니다. 세종도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모양이라서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도록 했는데, 의금부에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덕금을 학대하여 거의 죽기 전까지 수척하고 곤고하게 만든 것은 권체가 잘 모르는 일이며, 남종 구질금과 여종 양덕이 말한 내용은 형조에서 받은 죄인의 진술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한 군데로 귀착시키려면 형벌을 내려 신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과 주인 사이에 일에 형벌을 써서 신문하여 끝까지 캐내는 것은 법도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정씨가 가장의 지시를 듣지 않고 여종의 머리털을 자르고 포악하게 대하고 곤욕을 줬으니 그 죄만 형렬에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세종의 생각은 달랐는데 일단 권채를 석방하고 정씨가 덕금을 수척하게 하고 곤욕을 준 사유를 다시 국문하여 아뢰라고 명했고 의금부에서 신문한 후 다시 보고를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채의 일은 비록 종과 주인 사이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노비가 직접 고소한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추획한 것이니 종과 주인 사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는가. 여러 달을 포악하게 굴어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잔인하기가 이보다 심함이 없으니 어찌 국문하지 않고 실정을 알 수 있겠는가. 노비에 관계되는 것은 형벌로 신문하여 다시 추획하고 만약 권채도 참여하여 미리 알았거든 다시 잡아와 신문하라. 의금부는 다시 권채를 신문했고 의금부제조는 권채와 그 부인은 실정을 고백하지 않고 허물을 형조 판서에게 돌리니 그를 배울 줄은 알아도 부끄러움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세종은 화를 내며 진실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양인과 천인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여종 녹비가 나타나 증거가 명백한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벌로 신문해야 할 것이다 라고 명했습니다. 결국 권채는 직첩을 회수하고 외방으로 유배시키고 정씨는 재물을 바치고 장형을 면하는 속장에 처했는데 정작 잔인한 짓을 한 부인 정씨는 곤장 한 대 맞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난 것입니다. 종첩의 열악한 처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 숙종 시절 종첩이 본처의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숙종실록 59권 숙종 43년 5월 26일 기묘 세 번째 기사 1717년 청강희 56년 영의정 김창집이 북한의 경기 가명 설치를 건의하다. 무신 영안의 아들인 이곤이 그 아비의 비첩인 디단을 간음하였다는 말을 이곤의 오촌숙인 이승안이 주창하였는데 이곤의 사촌 이균과 이곤의 서재 이금동과 이곤이 아들 이우충과 이곤의 아내 조녀가 함께 상의하여 이곤과 기단 세 모녀를 하룻밤 사이에 때려 죽였다 합니다. 그런데 이곤의 지친들이 모두 모의를 같이 하였으므로 끝내 발장하는 자가 없어서 검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만엽이 이곤의 매우 친한 벗으로서 진고한 뒤에야 비로소 추획하였으나 의심스러운 단서가 갖가지로 나오고 죄인이 저항하여 승복하지 않으므로 10달이 지난 뒤에야 도신이 아뢰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니 홍만조가 감사하였을 때의 일이다 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문서를 상고해 보았더니 이곤의 관을 열어보고 2번이나 검시하였으나 때려 죽인 자취가 없고 이승안에게 이곤과 귀단세 모녀를 때려 죽인 절차를 엄히 신문하였으나 줄곧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곤의 피살이 과연 이만엽의 말과 같다면 아내가 지아비를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우가 형을 죽여 삼강오륜을 일시에 멸절될 것이니 고금이 없는 병괴입니다. 귀단세 모녀는 이곤이 죽은 밤에 간 곳이 없다 하니 달아났다면 찾아 잡아야 할 것이고 살해당하였다면 시신을 찾은 뒤에 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지난번 영남 방녀의 옥사의 예에 따라 포청의 군관을 보내어 엿보아 잡은 자를 논상한다면 그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사건의 내용은 이영안의 아들 이곤이 아버지의 종첩 귀단과 간음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곤의 아내와 아들을 비롯한 사촌과 동생이 공모하여 이곤과 귀단 그리고 귀단의 2딸을 모두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곤의 당숙 이승안이 주변에 알렸고 이곤의 친구 이만엽이 고발했지만 집안에서 이곤의 죽음에 대해 고발장을 내지 않아 시신을 검시하지 못하고 피의자들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인물은 경기감사 홍만조로 사건을 10개월이나 조사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는데 맞아 죽었다는 종첩 귀단과 2딸의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이곤의 시신에서 피살의 흔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영의정 김창집이 의견을 내서 결국 사건은 포도청이 맡게 되었지만 실록의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어 포도청이 맡은 이후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황상 귀단과 2딸은 살해된 것이 분명한데 이곤이 아버지의 첩을 간음한 것은 강상의 죄에 해당하므로 중죄였고 가문에도 엄청난 불명예였습니다. 이를 모면하려던 이곤의 친지들이 이곤과 귀단 그리고 귀단의 딸들까지 모두 없애버린 것으로 귀단의 입장에선 본처의 자식에게 강간당한 것도 치가 떨리는데 죽임까지 당했으니 한스러움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종첩의 눈물 어린 사연은 무수히 많았는데 늙으면 쫓겨나는 일이 허다했고
본처와 그 자식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무비보다 못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목숨까지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종첩의 삶이었습니다.